대한민국에서 보험 제일 잘하는 초특급 아시죠? 변액종신보험 장단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 변액종신보험의 장점은 뭐냐? 이게 나중에 수익률이 좋아지게 되면 사망보험금 플러스 변동금액이라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따른 적립금이 플러스가 됐을 때는 적립금까지 같이 준다. 그러나 적립금까지 같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사망보험금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 이 변액종신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말 그대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 더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초특급님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돼도 최저 보증 사망보험금은 주계약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1억으로 가입을 했잖아? 1억은 무조건 주는 거야. 아무리 수익률이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억은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플러스가 났어. 그러면은 1억 플러스 알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변액종신 같은 경우는 셋 중에 하나를 지급합니다. 셋 중에 가장 높은 걸 주는 거야. 하나는 뭐다? 납입한 보험료, 하나는 사망보험금, 또 하나는 사망 시점에 있어서의 계약자의 적립금 플러스 알파란 말이야. 근데 사망 시점에 있어서의 계약자 적립금이 사망보험금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변액종신이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는 약관에만 있지 실제로는 없다. 정말 이 마이너스는 없이 어떻게 보면은 단 1%라도 플러스의 가능성밖에 없으면 일반 종신하고 변액 종신하고 놓고 봤을 때 보험료는 어느 게 비쌉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무조건 변액 종신이 비싸겠지. 왜? 이건 투자를 해서 돈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오히려 보험료는 일반 종신이 비싸고 변액 종신은 쌉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반 종신과 변액 종신을 또 똑같이 놓고 갔을 때 만약에 14년도가 됐을 때 해약 환급금을 보지 않습니까? 변액 종신은 해약 환급금이 더 떨어져 있어요. 왜?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 투자되는 목만큼 해약 환급금에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변액 종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저해지 종신으로 부릅니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게 아닌, 아시겠죠? 보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푸더킹님, 와이프 33세 KB사에서 미대진담에 90세 확률로 설계받았는데 80세로 해도 무방한가요? 보험료가 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뇌혈관 화혈성 수술비 진단비 꼭 필요한지 담보인지 알려주세요. 시급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90세로 할지 80세로 할지 이거는 계약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33세라고 하셨으면 사실 80세도 큰 상관은 없어. 왜? 47년 동안 보장받는 거고 어차피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는 100세까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단비 수술비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것만 80세이기 때문에 큰 상관없다. 왜? 47년 후에는 돈에 대한 가치도 많이 떨어진다. 알겠죠?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로 조정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설계사들 수만 명이 100세 시대인데 80세가 웬 말이냐 라고 하면서 초특급을 엄청 욕했습니다. 80세하고 90세는 보험료가 15% 차이 나요. 80세하고 100세는 거의 한 30%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80세로 할지 90세로 할지 100세로 할지는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와이프가 81세 때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90세를 했다가 92세 때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왜? 진단비만 못 받는 거지 병원 치료비에서는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초특급 말을 들으세요. 자, 우리 최정민님, 초특급님 고민이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H사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설계사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든 보험은 80세 만기라서 100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에는 비갱신이 많았었는데 지금 건 거진 갱신이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이 설계사는 죄송하지만 사기꾼입니다. 알겠죠? 왜 사기꾼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80세 만기인데 100세로 전환하는 상품은 대한민국에 하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80세를 해약을 하고 100세로 다시 가입하라는 얘기인데 80세는 왜 해약을 하냐? 당연히 만기가 짧으니까 해약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다? 해약을 해도 설계사한테는 손해가 없어. 왜? 1년만 지나면 해약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환수가 떨어지는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기존에 수당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해약을 시키는 거고 해약을 시켜서 신계약으로 받아야지만 수당이 또 1년 동안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정민님은 뭐냐? 그냥 희생양이야. 두 번째, 비갱신이 많았는데 지금은 갱신형이 많다? 이건 왜 그러냐? 그 설계사 새끼 쭉 다니다가 한 1년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만 설계사한테 이미 수당이 다 나갔잖아? 근데 2년이 지나서 4년째 갱신되잖아? 갱신될 때 수당이 또 발생한단 말이야. 그건 뭐냐? 본사에서 다 처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형 이렇게 뽑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에서 처먹으려고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다, 최정민님. 알겠죠?
우리 보천님 어서 들어오세요. 20세가 갈 때는 어린이 보험이 있던데 보장 내용이 같다면 어린이 보험과 어른 보험 어디가 나을까요? 라고 했어요. 어린이 보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보험사에서 3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20세로 내린 보험사가 있죠. 근데 어린이 보험과 어른 보험의 차이점은요,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 면책기간. 원래 암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즉 91일째부터 보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린이 보험에는 면책기간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액기간입니다. 9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 진단받으면 가입금액의 50%, 1년이 넘어야 100%를 지급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험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다 없어. 따라서 가입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암에 걸려도 그대로 다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린이 보험으로 하는 게 좋은데, 특정한 보험사, 거기는 어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에 대한 진단비가 더 비싼 보험사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하나생명 사랑모아시아의 주기약 5천짜리 중대한 질병으로 4천 받았는데 그럼 1,000이 사망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특약으로 재사망이나 후유장애 3천이 걸려 있으면 재사망으로 4천 나오는 거 맞죠? CI라 헷갈렸어요. 당연히 그거 밑에는 만약에 1,000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후에 재해로 사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특약의 보험기간 안에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사망이 만약에 3천 들어가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하고 주기약에 남아있는 1,000만 원 하고 해서 4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밑에 붙어있는 특약이 만기가 80세였다. 근데 85세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은 안 나오고 1,000만 원만 나오는 거고. 아셨죠? CI 보험에 있어서 80% 선지급받고 남아있는 1,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사망을 해도 그건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거고, 밑에 재해사망이나 재해장애 같은 경우는 그 보험기간 안에 재해로 사망하거나 또는 재해로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우리 기호미님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네, 여보세요. 초특급이에요. 네, 여보세요. 제가 수술비 보험을 들었었는데요.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용종 제거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명보험의 수술비에서는 나오는데 손보고에서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 수술비로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방송을 봐서 문의드리거든요. TV 방송에서요? 네네. 그래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장단점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텔레비에서는 생명보험이 좋다고 하던가요? 손해보험이 좋다고 하던가요? 질병 수술비는 생명보험이 좋다고, 용종 제거 수술을 하면 손해보험 쪽은 이게 질병으로 안 봐서 질병 수술비에서는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던 거라서 주특급님께 다시 네. 여쭤보는 거예요. TV 방송에서 나오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고 방송 찍는 거라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걔네들은 지네들이 돈을 내고 방송을 찍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계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연락처를 남기잖아요? 그 연락처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팔려나갑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한 건데 어제 그 방송을 또 우연히 제가 봐서 지금 그러면 질병에서는 나오는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종 제거 수술이 무조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에 질병수술비 특약이 들어간 게 아니라 8대 질병수술비, 16대 질병수술비, 32대 질병수술비라고 해서 네. 몇 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저도 그거 들었어요. 거기서는 안 나오고 네. 최근에 있는 종수술비 있지 않습니까? 1종에서 5종으로 지급될 때는 1종에서 수술비가 나오고 네. 질병수술비를 넣었으면 거기서도 수술비는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초특급이에요.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기형정학증 유병력자인데요. 네. 의사한테 여쭤보면 아까부터 양을 좀 많이 오니까 좀 보건을 해야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청성이라는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부담으로 잡히지 않나요? 당연히 일반 보험에서는 부담보로 잡히죠. 왜? 유병자 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네. 아무리 할증을 때렸다라고 하더라도 갑상선 부담보가 잡히는 거고,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 할증이 들어가서 가장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비싼 대신 유병자 보험에서는 부담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담보를 안 하고 50세, 60세, 70세 돼도 병력을 가져가야 되니까 유병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담보 없이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유병자 보험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갑상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가고 갑상선에 대해서는 어차피 만약에 전기간 부담보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갑상선에 대해서는 보장은 못 받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약을 만약에 중간에 끊게 된다 그러면 끊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상선이 심지어 전기간 부담보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풀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유병자로 하면은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여지 없이 부담보 없이 들어가는데, 네. 일반 보험 할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유병자 보험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질병이 너무 많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유병자로 들어가서 부담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갑상선 하나 때문에 유병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과상간을 태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반 보험 할증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유병자로 받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다? 그거는 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보험에서 할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할증 들어간 부분은 설계사한테 수당이 안 떨어져요. 아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들어가세요. 네. 귀요미님, 전기가 부담보 걸린 거 5년 지나면 풀린다고요 라고 했어. 5년 동안에 치료력이 없으면 풀어줍니다. 알겠죠? 전기간 부담보여도 풀린다. 5년 부담보는 5년 안에 병원을 100번 가든 1000번 가든 보장을 안 해주지만 5년이 지나면은 풀어주는 게 5년 부담보. 전기간 부담보는 5년 이내든 이후든 상관없이 보험 기간 동안 안 해주는 게 전기간 부담보인데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그것도 풀어준다.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